지금 원외가 얼마나 차별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직 의원들은 후원금도 다 얻어요. 맞아요. 그 지구당 사무실도 있잖아요. 심지어 플랜카드도 원에는 걸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파괴된 운동장이에요. 또 원외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만들면 전 민주당 혁신이가 박수 받았을 텐데 네. 이런 거 싹 다 안 하고 그냥 뭐 어르신들 투표권 뺏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참 국민들이 가슴을 칠 노릇 아니냐. 여기서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를 말한다. fit 정당 마로 세우기. 네, 민주당이 혁신안을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마 10일로 연기가 되었지만 저는 조금 더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또 당내에 많은 이견들이 있고 또 당내 투쟁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혁신안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의미겠죠. 이것에 대한 혁신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의원제 폐지가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삼선초가 출마 제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신인들에 대한 경선을 보장하겠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신 장관님, 네. 정바세 입장에서 바라본 민주당의 혁신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민주당 혁신이가 뭐 김은경 위원장 개인에 대한 뭐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가야 할 바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김은경 교수가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교수 출신이라서 잘 몰랐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혁신위원장 앉힌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무슨 관점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요. 당시에도 그 노인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비난을 샀었는데 이것도 바꿔서 말하면 아다르고 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젊은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장벽들이 많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걷어내는 역할로 혁신위의 방향을 잡았으면 그런 말실수 안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는 노인들한테 기대여명에 맞게 투표권을 오히려 뺏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비판을 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인식과 철학의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 혁신이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런 거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개혁, 혁신의 핵심이 저는 이제 정치도 경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치도 경쟁이 필요하다. 정치도 경쟁할 때다. 예를 들면 경제 권력은 우리가 독점 규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과점에 대해서 처벌까지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독과점이 이루어지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니까요. 그렇죠. 그럼 정치도 마찬가지죠. 양당이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서 일은 안 하는데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양당 독점을 어떻게 깨야 되느냐? 정당끼리도 경쟁시켜야 되고 정당 내에서도 경쟁해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보좌진들 9명인데요. 그 보좌진 수 반으로 줄이면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보좌진들 절반 이상은 지역 보좌관 해가지고 다 그 의원의 재선 3선을 위해서 뛰거든요. 나라에서 세금까지 내줍니다. 이런 거 좀 줄이고 대신에 입법조사처를 활용해가지고 전문적인 직원들 더 채용해가지고 의원들 정책 역량 더 높여주면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 예를 들어 국고보조금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국고보조금도 양당이 딱 의원 수로 해가지고 나눠 먹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액수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거든요. 그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그냥 정당은 앉아서 돈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저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국민들한테 바우처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잘하는 당에게 후원하도록 만들어주면 재밌네요, 국민들한테 눈치 볼 거 아닙니까? 박수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 같아요. 아니 그 예를 들어 저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그 세대 교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박지원 원장님도 출마하신다 그러고 뭐 지금 보수 쪽에도 계속 올드보이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장관 같은 분들. 저는요 동일 지역 3선 제한 같은 것도 제한해봤자 교차 세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선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서로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또 출마할 수 있어요. 마치 위성정당처럼. 그럼 이런 것들을 아예 일거에 막으려면요 공직 연한,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 연한 총량제 같은 것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신정현 의원님도 광역원 하셨고 뭐 나중에 시장도 하시고 하면 선출직에 대해서는 공직 연한을 싹 묶어서 토탈로 규제를 하면은 이런 거 3선 제한까지 할 필요도 없거든요. 공직 연한 이거 너무 참신한데요? 그러니까 공직 연한 총량제, 그러니까 선출직에 한해서 이런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은 공민권 휴직제. 기업 다니는 분들, 회사원들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공민권 휴직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이런 제도적 방안도 만들면 젊은이들이 막 그 정치권에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원외가 얼마나 차별받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직 의원들은 후원금도 다 얻어요. 그 지구당 사무실도 있잖아요. 심지어 플랜카드도 원에는 걸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파괴된 운동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면 원외에 있는 사람들도 후원금 모집하게 해주고 저희들도 정치활동 할 수 있도록 원외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만들면 전 민주당 혁신이가 박수 받았을 텐데 이런 거 싹 다 안 하고
그냥 뭐 어르신들 투표권 뺏읍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 예. 참 국민들이 가슴을 칠 노릇 아니냐 여기서 이렇게 콕 짚고 봅니다. 가야 될 게 대의원제 폐지가 과연 혁신성이 있는 제안입니까? 그러니까 대의원제 폐지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안 하고는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들의 유지 여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지금 민주당은 대의원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당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폐지 바꾸려면 여부를 지금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해야 했습니다. 돼요. 아니 정말 제가 민주당은 제가 소속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타당이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건 결례였지만 예.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거부터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 혁신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 정치 회복부터 전 시작이 된다. 근데 이거를 안 건들면서 무슨 100가지의 제도를 내놔도 저 그러면은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을 리가 조금 없다고 민감할 수 봅니다.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책임 정치는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책임 정치를 완수하는 일단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돼요. 사과. 요 문제에 대해서 요 문제가 혁신에. 아니라 아니, 일단 본인이 이재명 일단 관둬야죠. 이제 관두는 건 관두는 건데 일단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국민들 앞에- 큰일 납니다 지금. 아니 국민들 앞에 사과할 필요 없어 관둬야지. 그러니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관둬야죠. 사과하고 예, 관둬야 되는데 네. 이재명 개인적 대표는 본인이 지금 자기 방탄 때문에 계속 자리 유지하잖아요. 예. 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더 수렁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한테 일단 먼저 사과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전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예. 책임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예. 대의원제 건들고 뭐 삼선 초과 동일 지역 예. 출마 제한 예.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말씀 너무 고급스럽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도권을 저는 제도권이니까. 관둬야지 무슨 사과 같은 사과를 지금 몇 예. 번이나 했어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이 의견은 이 두 분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신정연의 청년 내각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네. 분명히 하면서 저는 조금 전에 이거 이때 신인규 우리 행안부 장관님이 하셨던 요거를 쇼츠로 만들 때 비트를 좀 넣어주세요. 드롭 네. 더 비트. 그니까. 그럼 완전 랩으로 그냥 왜냐면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템포가 흐트러지지가 않아. 정치계제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요? 래퍼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유 정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해야 됩니다. 쇼미더머니 네. 한번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좀 당에 네. 김은경 위원장 좀 어떤지 예. 넌지시 물어봤는데 어때요?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일단 자기 관련된 뉴스를 전혀 안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안 보신대요?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이 쏟아지니까 아예 언론을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혁신안을 내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최고 이제 당 지도부랑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이랑 회의를 하는 거에 중에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언론 보도된 자료들을 이렇게 예. 정리해서 네.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네. 김은경 위원장께서 이렇게 황급히 빠져나갔다. 아, 그 이후에 이제 처음 회의가- 본 건가 그거? 네. 처음 봤어 그 기사. 그 이후에 회의가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야. 문제다라는 얘기도 지금 이게 들려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 김은경 혁신위가 여론이나 국민들의 눈치를 보거나 뭐 그런 의사 자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예. 언론 기사를 아예 안 본다는 거니까 음.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는지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 생각이 들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지인 조선일보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강선 팬덤 뭐 해결했나. 하나도 해명 못했는데 어떻게 혁신이냐. 그리고 친 이재명계 편향돼 있고 예. 그 구성부터 친 이재명계인데 이게 예. 어떻게 가능하냐부터 했는데 그럼 이게 뭐 보수의 뭐 민주당 공격일 수도 있는데 예. 진보인 한겨레도 마찬가지예요. 비주류인 이낙연 콕 집어 당내 개파 정치는 부적절하다. 이거 문제였다. 그리고 사과도 공식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로 보였다. 네. 그리고 조선과 한겨레가 똑같이 쓴 표현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썼어요? 불 끄러운 소방수가 불냈다. 오. 조선과 한겨레가 같은 단어를 쓰는 매체가 아니거든요. 이야. 근데 똑같이 김은경 혁신위에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는 또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혁신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나 현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 못 하는데 어떻게 혁신하냐?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기득권을 손대지 못하는데 혁신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죠.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무늬만 혁신 이렇게 얘기하죠. 분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메이크업이죠. 예, 예.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말을 못 하고 왔는데 뭐였냐면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일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의 이재명 대표 체제의 가죽을 그대로 덮어 쓴 것밖에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 모습에 더 제가 나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황이 더 나빠졌고 결국 이재명의 혁신위는 이재명의 픽이었고 이재명이 어떤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그 자체가 실패했다는 건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절벽 끝으로 다다랐다. 전 그렇게 좀 분석을 했어요. 물론 댓글 보니까
수박 새끼 또 등장했네. 야, 이렇게 제 댓글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왕수박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제일 재밌었던 댓글이 이거였어요. 아니 민주당 패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국힘 패널 4명 불러서 합니까? 저도 보수 참칭이란 말 많이 들고 저도 어떤 괴문서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척결해야 할 1순위로 충성도 부족이랑 뭐 아무튼 온갖 말들이 다 써 있었어요. 저는 참고로 충성도 부족 쪽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냥 누구랑 가깝다고. 맞아. 누구 개라고 해서 저는. 나 궁금한 거 혹시 윤리위 해부된 적은 없어요? 이제 저를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제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윤리위에 올리진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상관없. 발언의 자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막 얘기하죠. 좋네요. 아니 프리패스구나. 저는 윤리위까지 해부됐어요. 그제 안 그래도 하우스에서 이준석 대표님을 인사했는데. 그래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구나. 좋습니다. 제가 인사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 혁신위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옥소에서는 어떻게 좀 이거를 좀 봤나요? 네, 저희 옥소에서 한번 이제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임기 한 달 남은 민주당 혁신위원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성은 24%에 불과했고요. 반대가 42%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혁신위 유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중도 진보부터 보수까지 고루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 그 앞선 잼버리와 마찬가지로 뭐 이제 민주당을 이제 강하게 지지하는 진보 계층을 제외하고는 혁신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가 굉장히 높고 특히 중도와 중도 보수가 높죠. 그러니까 혁신위가 중도 확장성을 보이는 그러니까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혁신위의 목적이 중도의 표를 끌어오기 위한 혁신인데 완전히 실패한 거네요. 네, 중도의 찬성 비율 보이시죠? 그림으로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반대가 44.4%입니다. 이 불길한 수치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진보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어차피 허수아비 아닌가 그냥 계세요. 라고 진보에서 평가했고요. 중도에서는 혁신위마저 혁신이 필요한 민주당 대체 이렇게 놀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수 댓글인데요. 투표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58세 할머니께서는 슬슬 사퇴하시면 어떤지요. 본인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일간지 정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부터 한결까지 모두 소방수가 불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중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해명하라. 좋습니다. 이제 신장관님 마지막으로 이 유권자들 시민들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봤어요? 근데 저게 똑같잖아요. 이재명 대표 제발 좀 대답 좀 해달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잖아요. 둘 다 묻는 말에 대답 안 해요. 자기 갈 길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을 무시하거나 국민보다 본인들이 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저는 되게 비슷한 모습을 전 두 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랑 비슷한 생각을 중앙일보에서 이미 기사를 냈던데 조동연, 박지원, 김은경 이분들을 연결해서 민주당의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분들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조동연이라는 분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갑자기 영입이 돼서 본인의 사생활 문제로 이틀 만인가요? 뭐 사퇴를 했던 걸 알고 있고 박지원 위원장도 영입은 됐지만 뭐 토사구팽 논란을 피할 수가 없고 또 본인의 리더십도 상당한 불안감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김은경 교수죠. 교수님은 정치를 잘 모른대요. 본인이 철이 없다 그러는데 철이 없는 분을 정치의 혁신을 맡길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가장 그 담대함은 뭡니까? 그렇죠. 가장 정치적인 자리인데. 그 저는 저희 정바세에서 교훈 양검을 하거든요. 이 교훈 양검이 뭐냐면은 정치인들의 교육, 훈련, 양육, 검증 저희가 교훈 양검을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에서는 왜 교훈 양검이 되지 않느냐, 왜 자꾸 위에서 낙하산들이 내려오느냐, 이유는 뻔하죠. 반정치입니다.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미지를 세탁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자꾸 신선한 사람들, 오히려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요. 그 뒤에서는 그 바지 위원장을 이용해서 기득권들이 계속 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또 해먹고 있어요. 기득권들이. 바지 위원장 앉혀놓고. 이거 이제 청산해야 된다.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거는. 너무 무서워요. 왜 S헌터 아마 수박 헌터님 같은데
분홍색 와이셔츠 조동아리 싹 다더라고 해서 조동아리 싹 그럴 다더라고. 때 지퍼 한 번씩 채워주세요. 네, 한 번씩. 무서워. 에스헌터님, 예. 죄송해요. 그래도 제가 근데 조동아리라고 써주셨잖아요. 제가 조동아리. 근데 이재명 대표님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죄송해요. 아마 그 진짜. 얘기할 때쯤 올라온 네, 글 같은데. 죄송해요. 예, 뭐 네. 쓰실 수 네. 있습니다. 친명 예, 비명 예. 사랑합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잠깐 우리 댓글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러브바스켓님이 이낙연이 일을 잘했지. 아마 저거 아까 그 페북 글을 읽을 때 써주신 글 같고요. 이도경님 뭐 그냥 댓글이니까 편하게 읽을게요. 이재명이 사라져야 뭐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험한 말씀을 하셔? 네, 좀 제 목이 좀 후달달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양당 기득권이 문제입니다. 올드보이들은 쉬세요 하셨고 루비님이 진짜 이분은 신인규 우리 장관님의 루비님 찐팬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말 정말 그대로 정리하셨는데 아. 제가 읽어볼게요. 국회의원 특권 청산, 정당 특혜 청산, 국민이 배제된 정치 정상화, 선출직 연한 공직 총량제 20년. 20년까지 딱 저 20년 동안 언급하셨어요. 얘기했습니다, 20년. 와, 국고 보조금 폐지, 정치 후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 와, 신인기 변호사님 지지합니다. 예. 루비님 너무 감사합니다. 공보실장님 아니에요? 메시지 뭐 관계는 의심하지 마시고요. 네, 예. 관계는 제가 추측하는데 예, 공적 관계는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예. 루비님 감사합니다. 예, 이도경님 기자님 마음에 듭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팬이 든다 또 많으시네요, 또. 했으니까. 아닙니다, 예. 기자님. 전 듣보라서. 예, KHT님 뭐라 그랬냐면 세 분처럼 정상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정치계를 이끄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은 정치 안 해요. 예. 근데 진짜 웃긴 예. 얘기 오늘 뭐예요? 그 민주당 이렇게 당직자분들, 네. 그러니까 뭐 의원이나 당직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인규 대표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 얘기가요? 네, 신인규 대표님 하면서 예. 민주당 그 당직자의 정확한 어디가 신인규 국민의힘 신인규 대표 걔는 그 정상이더라. 이쪽에서 저 먼저 정상으로. 정상인 거야. 그 정상이더라. 자,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저 도의원 할 때 네.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음. 저런 정치인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혹시 뭐 표창장 날라온 거 아닙니까? 줄라 그러더라고. 너무 고맙다고 우수 늘. 의정 활동상. 오, 그래서 하여튼 뭐 네. 서로에게 인정받는 정치.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는 시대가 하도 양극화돼 있어서요. 이 서로 양진영에서 욕을 먹는 이제 저 같은 분이나 이제 우리 신 의원님 같은 분이 좀 정상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중도 보수 내지는 보통 시민들의 상식을 많이 대변을 합니다. 그럼 네. 양쪽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극단화돼 있기 때문인데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뭐 양쪽에서 저를 욕하시는 분들 뭐 그 마음까지 제가 뭐 폄하하거나 낮출 생각은 전혀 없는데 예.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좋겠어요. 좀 더 우리가 국민들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를 예. 좀 알아가는 것이 정치의 책무 아니냐, 도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으로 예, 이번 키워드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